여러분, 문득 이런 생각에 잠겨보신 적 있으신가요? 스스로는 분명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데 어딘가 모르게 늘 손해보는 듯한 기분이 들거나 애써 공들인 관계에서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때로는 순수한 선의에서 시작했던 행동이 결국 나 자신을 지치게 만들고 심지어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의도치 않게 마음의 상처를 안겨주는 결과를 낳지는 않았을까 하고 의문을 품게 되는 순간도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대개 자신을 착한 사람이라 여기는 경향이 강하죠. 하지만 과연 그 착함이라는 이름의 가면 뒤에 숨어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갉아먹거나 타인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내면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왜 좋은 의도로 행동했는데 관계가 삐걱거릴까? 혹은 왜 늘 나만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을까 하는 근본적인 물음표가 마음속에 떠오르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 되어줄 것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훈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선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자신을 단단히 지켜내면서도 주변 사람들과 건강하고 풍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그 실질적인 통찰을 함께 탐구해볼 예정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발견해 나가는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좋은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시작하는 순간들, 즉 선의의 함정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우리는 흔히 좋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래야 한다고 여기는 몇 가지 행동 양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다른 사람의 부탁을 좀처럼 거절하지 못하고 묵묵히 떠맡는다거나 상대방을 배려한답시고 자신의 것을 과도하게 희생하고 또 내 의견보다는 분위기를 먼저 생각해 무조건 맞춰주는 것 같은 모습들이죠. 퇴근 시간이 임박했는데도 상사의 비합리적인 업무 지시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순히 응하며 밤늦도록 자리를 지키는 직장인의 지친 뒷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혹은 모임에서 자신의 마음에는 들지 않는 불편한 농담에도 애써 환한 웃음을 지으며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 노력하는 이의 씁쓸한 표정 같은 것들이요. 이런 상황들 어딘가 모르게 익숙하게 다가오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이런 행동들을 보며 정말 착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야 하고 칭찬하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사실 이러한 행동의 깊은 이면에는 다른 이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강한 인정 욕구나 혹시라도 갈등이 생겨 불편해지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갈등 회피 심리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직원 정말 싫어라고 외치고 있는데도 겉으로는 애써 괜찮아요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기만하는 셈이죠. 이렇게 자신을 속여가며 타인을 과하게 배려하는 행동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는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소진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마치 바닥에 작은 구멍이 난 그릇에 아무리 물을 채워도 결국은 모두 새어나가듯 내면의 소중한 에너지는 점점 고갈되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과도한 선의가 상대방에게는 무의식적으로 이 정도는 해도 괜찮겠지 하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나의 끝없는 희생과 배려가 상대방에게는 오히려 무리한 요구를 해도 받아들여 줄 것이라는 무언의 허락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남을 돕는 일이라면 제일 먼저 앞장서지만 정작 자신의 중요한 일은 뒤로 미루고 지쳐 보이는 사람의 뒷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손에는 마치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라고 적힌 투명한 가면이 들려있는 듯 보입니다. 이 가면은 때로는 우리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든든한 다리가 되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진정으로 착한 사람인 것이 아니라 착해야만 한다는 사회적 압박감이나 내면의 강박에 갇혀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좋은 사람이라는 착각의 첫 번째 함정이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자신도 모르게 타인과 자신을 상처 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는 어쩌면 불편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지난 시간, 좋은 사람이라는 착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함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그 착각이 건강한 관계의 경계선을 허물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더욱 깊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건강한 경계선이 없는 관계는
마치 담장 없는 집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들어와 제멋대로 물건을 만지거나 허락 없이 개인 공간을 침범해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 상황과 비슷하죠. 우리 마음속에도 이러한 무형의 경계선이 필요한데 이것이 명확하지 않을 때 우리는 타인의 무례함을 속으로 사귀거나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 일을 처리하거나 모임에서 불편한 농담에도 애써 웃으며 분위기를 맞추는 모습, 혹시 익숙하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행동들은 당장은 갈등을 피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조금씩 갉아먹는 행위와 같습니다. 자신의 진짜 감정을 외면하고 타인의 요구에만 맞춰 살다 보면 우리 내면의 에너지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해서 새어나가고 결국에는 완전히 고갈되어 버립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심각한 소진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늘 남을 돕는 일이라면 제일 먼저 앞장서지만 정작 자신의 중요한 일은 뒤로 미루고 지쳐 보이는 사람의 뒷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감이 역력하고 표정은 점점 생기를 잃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경계선이 없는 관계가 우리 자신에게 지불하게 하는 첫 번째 대가, 즉 자기 침해와 소진인 셈이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지 않고 타인의 행동을 무조건적으로 용인할 때 상대방에게는 무의식적으로 이 정도는 해도 괜찮겠지 하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부탁이었던 것이 점점 더 무리한 요구로 변하고 우리의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투명한 유리벽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상대방은 우리가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알지 못하고 의도치 않게 선을 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 좋은 사람의 역할에 갇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처럼 쌓이고 쌓인 불만과 억눌린 감정은 결국 파국을 맞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된 불편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수동적 공격성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하지 못하고 미묘한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관계를 회피하는 식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아주 사소한 계기로 인해 그동안 억눌렸던 분노가 마치 본물 터지듯 폭발해버리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작은 물방울이 모여 댐을 무너뜨리듯이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면서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맙니다. 애써 지키려 했던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는 산산조각 나고 남는 것은 후회와 상처뿐일 때가 많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건강한 경계선이 없는 관계는 결국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해를 끼치는 악순환의 고리였다는 것을요. 투명하게 깨져버린 유리벽처럼 관계는 위태로워지고 그 속에서 모두가 상처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진짜 선의의 조건에 대해 고민해 볼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짜 선의의 조건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때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찬찬히 둘러볼까요?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으며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은 무조건적으로 남의 부탁을 들어주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분들일까요? 어쩌면 진짜 좋은 사람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경계선까지도 분명하게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아는 현명한 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지하고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소중한 공간과 시간을 지켜낼 줄 아는 지혜를 가진 분들이죠. 때로는 잔이오라고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대에 무조건적으로 맞추기보다는 자신의 솔직한 상황과 감정을 정중하게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근 직전 상사의 무리한 업무 지시나 주말 약속을 갑작스럽게 변경하려는 친구의 요청에 대해 무턱대고 네라고 답하며 속으로 끙끙 앓기보다는 죄송하지만 지금은
다른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는 이번 주말은 개인적인 시간을 꼭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거절하는 연습이 필요하죠. 처음에는 거절이 불편하고 상대방에게 미안한 감정이 앞설 수도 있지만 이러한 작은 용기가 쌓여 자신을 존중하고 지키는 튼튼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에게 괜찮아, 너의 감정도 소중해라고 말해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와 솔직함이 필요하죠.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예를 들어, 당신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저는 조금 서운한 감정이 들었어요와 같이 나는 라고 느꼈다는 주어와 감정을 명확히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을 줄이고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자신의 마음속 지도를 상대방에게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의 마음속 지도를 솔직하게 공유할 때 비로소 길을 잃지 않고 함께 건강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경계선 또한 존중하는 열린 태도입니다. 내가 아니요라고 말할 용기를 얻는 것처럼 상대방의 자니요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이나 시간을 지키려 할 때 그것을 섭섭하게 여기거나 공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저 사람에게는 저런 중요한 경계선이 있구나 하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마치 각자의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정원에 함부로 발을 들이지 않고 울타리 밖에서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감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상호 존중이야말로 관계라는 나무를 더욱 견고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귀한 비료가 될 겁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교류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과 타인의 경계선을 명확히 인지하고 존중하는 태도야말로 장기적으로 훨씬 더 건강하고 진실한 관계를 구축하는 핵심적인 열쇠가 됩니다. 단순히 착한 사람이라는 겉모습에 갇히거나 타인의 기대에만 맞추려 애쓰기보다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진짜 선의의 모습이 아닐까요? 무조건적인 희생이나 인정 욕구에서 비롯된 착각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 타인에게도 진정한 존중을 베푸는 지혜로운 선택 말입니다. 이러한 경계선은 우리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소중한 안내자를 따라 우리는 진정한 좋은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경계선을 명확히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의를 실천하는 첫걸음이죠. 혹시 자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상대방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보거나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망설이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자니요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의 요청을 거절하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감정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존중하겠다는 강력한 선언과도 같은 것이죠.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이런 기분이에요. 저는 이런 도움이 필요해요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상대방은 비로소 당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미안한 마음에 혹은 상대방에게 짐이 될까 봐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려 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침묵은 결국 오해를 낳고 관계의 벽을 높일 뿐입니다. 투명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용기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열쇠가 될 거예요. 물론 이러한 경계선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의 경계를 세우듯 상대방의 경계 또한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상대방의 자니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개인적인 선택과 영역을 깊이 존중할 때 비로소 상호 존중과 신뢰가 기반이 되는 진정한 관계가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고 지켜나가는 과정은 단기적으로는 불편하거나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처음 가는 길을 헤매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훨씬 더 건강하고 진실한 관계를 구축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각자의 존재를 온전히 인정해주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되죠. 이는 마치 두 개의 다른 나무가 서로의 뿌리를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가지를 뻗어 함께 숲을 이루는 모습과 같지 않나요? 각자의 개성을 지키면서도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모습 말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타인의 기대를 무조건적으로 충족시키려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아시겠죠? 진정한 좋은 사람은 바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건강한 경계선을 명확히 세움으로써 자신을 보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존중을 바탕으로 타인에게도 진정으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착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타고나는 성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지혜로운 선택과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가는 가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도덕적 훈계가 아닙니다. 현대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관계 속의 갈등과 소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불안은 바로 이 경계선이 모호하거나 무너져 내린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경계선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야말로 개인의 행복을 지키는 필수적인 조건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한 소통과 조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진짜 좋은 사람으로 향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이제 그 경계선을 분명하게 긋고 당신만의 소중한 길을 자신감 있게 걸어갈 용기를 내어보세요. 이 통찰이 여러분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재정립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설정한 건강한 경계선을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오늘 우리가 나눈 귀한 통찰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매 순간 충만하게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다시 만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